매주 토요일은 전국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금을 모아서 알려드리는 주간지원금 방송입니다. 이번 주 새롭게 시작하는 지원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꼭 눌러주셔서 정보를 매일매일 보십시오. 나중에 가서 이제는 거의 지원이 없으면 그때 가서 구독을 해제하시고, 지금은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독 지금 안 눌러주셨으면 바로 보세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충청북도 가볼게요. 그 2천만원의 디지털 전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는 그 소상공인 자금이죠. 정책 자금인데 이건 충청북도에서 하는 거. 그럼 당연히 이제는 충청북도에 계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신데요. 일단 지원 내용은요, 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입니다. 이건 시설자금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경영했을 때, 사업했을 때 필요한 자금. 자, 대출 한도는 2천만 원 이내로 들어가고요. 그 대출 금리는 일단 금융회사 금리에서 이 충북도가 3% 금리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5년 이내고요. 대출 기간은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 분할상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디지털 전환이잖아요. 이 자금 이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원 대상이 일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니라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무슨 얘기예요? 쇼핑몰이 있는, 이 전자상거래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쇼핑몰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쇼핑몰을 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에 이제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소매업 이렇게 돼 있지만은 종목에 이제 전자상거래업이라는 코드가 들어가죠. 그게 쇼핑몰이거든요. 그럼 내가 소상공인이에요. 근데 내가 전자상거래업까지 같이 해. 그러니까 쇼핑몰을 같이 운영해. 그럼 전자상거래업이거나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보유한 개인기업. 자, 통신판매업은요 이겁니다. 내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는 예를 들어서 쇼핑몰을 안 했어. 그러면 이제는 보통 이제 소매업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유통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음식점 이렇게 돼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는 종목을 하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그리고 요거를요 시군청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나는요 쇼핑몰 할 거예요. 나 전자상거래 할 겁니다. 라고 해서 요거는요 시군청에다가 이 면허거든요, 면허. 그래서 나 통신판매업 신고합니다. 그러면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이제 발급이 되죠. 그래서 뭐 내가 전자상거래업에 사업자 등록증에 전자상거래업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전자상거래업이 없더라도 내가 이제 쇼핑몰을 하기 위해서 시군청에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있으신 개인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설명드린 거예요. 이번 정부가 자꾸 디지털 전환을 밀어요. 계속. 디지털 전환 쪽으로 계속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뭐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가 이런 분들에게 돈을 준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들도 그런 이제 기준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청북도도 디지털 전환하는 소상공인에게 2천만 원 내에서 운전자금을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거죠. 자, 디지털 상점도 있습니다.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 뭐 주문형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서빙 로봇, 이런 음식점에서 이런 기술 이용하신 분들 있죠? 또는 온라인 주문 시스템, 이거 뭐야? 충북 공공배달앱 땡겨요 먹개비를 이용 중인 개인 기업 많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자, 이런 분들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신청 기간은요 한도 소진 시까지입니다. 이게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전화번호 먼저 드릴 테니까 이거 먼저 신청하지 마시고요. 이거 한도 남아있는지 물어보세요. 충청북도 쪽에다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뭐 벌써 다 또 이 방송 보시고 아마 또 충청북도에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아마 지금 너무 급하거든요.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만나보면 대출이 더 나와야 된다. 지금 이 고비를 못 넘기겠다라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아마 전화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셔서 한도 남아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 빠른 사이에 다 소진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남아있다 그러면 신청하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충청북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경기도 오산시 가봅니다. 영세 음식점 주방 개선인데요. 70만원. 요거는 이제는 대출이 아니죠. 요거는 지원하는 거예요. 자, 주방 내 방충 시설 및 교체, 벽면 교체, 바닥 파손, 타일 교체 이런 거, 환기 시설 교체.
이거 청소도 되네요. 청소. 네, 청소도 되니까 지원 규모는 70만 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가의 80, 20%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원 대상은요, 당연히 오산시의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사업하신 분들, 7월 12일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항상 이 영세 음식점 주방 시설 개선 이런 거, 그러니까 시설 개선 하면은 전 무조건 하라 그러죠. 왜? 이게 뭐 벽면 도배 이거 공사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런 거 아니더라도 청소도 되거든요. 청소도. 예, 환기시설 교체도 되고, 물론 자부담이 있는 것과 없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시군청 같은 자부담이 아예 없는 데도 있거든요. 괜찮죠? 나쁘지 않죠. 예, 청소 어차피 한번 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지원받아서 하면 좋겠죠. 그래서 오산시에 계신 소상공인분들 체크하시고요. 자, 천안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예요. 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가 뭐가 있을까요? 소상공인분들이 경영을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있을 거예요. 1인 자영업자는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 근로자를 써요. 월급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4대 보험 들어주잖아요. 그럴 때 부담되잖아요. 그럴 때 뭘 활용하라?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활용하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 뭐예요? 여러분이 부담되니까 나라가 여러분의 근로자들에게 이 4대 보험 보험료를 지원해 줍니다. 한 80% 지원해 줘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꼭 체크하십시오. 그런데 20%는 내가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안시가, 야, 그럼 나머지 그 20%를 천안시가 내줄게.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그래서 사업자 부담금 20%를 천안시가 지원한다더라. 그럼 내 입장에서는 근로자 4대 보험 들어가는 거 부담이 없죠. 부담이 없죠. 왜? 내 돈 안 들어가니까. 자, 지원 대상은요, 1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 되고요. 신청 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2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 빠르게 신청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신청 방법은 천안시 쪽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주시 가봅니다. 자, 경주시는요, 이런 사업을 하네요. 우수제품 온라인 플랫폼 판로 지원인데 무슨 얘기냐면, 경주시에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비재, 완제품, B2C는 뭐냐 그러면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라고 보통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비즈니스가 되죠. 한마디로 사업자가 되고 소비자 상대로 판매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상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아, 그러면 신청해. 이거예요. 대신 팔아줄게. 이겁니다. 다만 B2C 품목이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포장, 그러니까 배송이 가능한 상품이어야 됩니다. 그냥 배송도 안 되고 뭐 박스도 없고 이런 분들 지원해봤자 안 돼요. 이거는요, 온라인 플랫폼 판로 지원이거든요. 여러분의 상품이, 이 소비재가 완제품이어야 됩니다. 이 소비재가 온라인 B2C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품목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 온라인 거래가 돼야 돼요. 예, 한마디로 배송이 돼야 되는, 택배가 가능한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원해봐라. 그러면 뭐가 된다? 이거를 팔아줄게. 이거예요. 어디에다가? 협업 유통 채널 대상 선정업체 한해 기획전 페이지에 노출해주고요. 프로모션 진행합니다. 할인 쿠폰은 지원해서 물건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지원 대상은 경주시 소재 소상공인 중소기업이고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온라인이죠.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막 비판해봤자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거든요. 예, 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는 디지털화, 이거를 일단은 이 현 정부는 디지털화를 밀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나가야 돼요. 일단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도. 그러면 쇼핑몰을 만들던 온라인으로 어떻게 팔게끔 계속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거를 막 왜 그래 하고선 가만히 있으면 지원금도 못 받고 지원도 못 받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변하자. 예, 어떻겠습니까? 뭐 변해야지. 그래서 쇼핑몰도 만들어 보고 디지털화로 전환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상시 모집이고요. 이메일 접수고 전화번호 남겨드니까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충남 예산군 가봅니다. 아, 환경 개선 지원이네요. 아, 70만 원이네요. 자, 음식점 청소 용역, 아, 여기는요,
청소예요, 청소. 예, 환경 개선이다 보니까 청소 용역, 예산군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 군에서 70% 70만 원까지 지급을 하네요. 그래서 괜찮네요. 70만 원까지. 그래서 대상자는 사장님이 주소지가 예산군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예산군에 있어야 되고, 영업점도 이건 좀 까다롭네요. 2년 이상 휴게 음식점입니다. 예산군에 계신 분도 한번 해보셔도 되겠는데요. 왜?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많이 신청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청소하는 거, 청소 영역 70만 한도 내에서. 자, 11월 15일까지입니다. 예산군청 위생팀으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양군 가봅니다. 단양군 100만원 입식 테이블 지원 이렇게 돼 있고요. 업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합니다.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 그래서 이제 입식 테이블이죠. 그냥 입식 테이블 전하는 거. 뭐 다 아실 겁니다.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꿀 때 시에서, 군에서 뭐 돈 나오는 거죠. 7월 12일까지고요. 전화번호 남겨드리니까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방송 정리 가봅니다. 놓친 정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어제였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세 번째 시간이었죠. 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정부가 발표했어요. 드디어. 그래서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거를 며칠에 나눠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뭐 급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나온 거기 때문에 당장 지원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제가 며칠에 걸쳐서 여러분께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죠. 7월 5일 방송은요, 이 새출발 기금 확대 내용이었습니다. 채무 일시상한 유예 발표. 그러니까 요 내용인데, 저는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꼭 한번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리죠. 다만 어떤 분들이 한계 있으신 분들, 이거는 한계, 정말 못 버티신 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아시죠? 이 새출발 기금 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다 막힙니다. 여러분, 뭐 금융 뭐 다 막혀요. 일단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개인 회생과 뭐가 다르냐 이게. 정말로 뭐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말 한계 있으신 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원금 탕감이 이제는 되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새출발기금 확대가 되면서 최대 90%까지 돼버리니까 원금 탕감이 나쁘지 않죠. 그래서 요거 보시고, 그리고 원금 탕감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실히 빚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역차별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항상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거예요, 사실 이게. 그래서 뭐 정부가 이 새출발기금 확대하는 부분 이렇게 얘기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답이면 안 된다 그랬죠.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여기에다 때려 박으면 안 됩니다. 그럼 다 연차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소상공인을 연체로 떠미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연체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신청할 수 있으니까. 신용 완전히 망가지라는 것밖에 더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되면 안 됩니다, 진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이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그 다음에 목요일 방송이었습니다. 종합대책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정부가 배달료 임대료 정기로 지원한다는데, 이거 목요일날 보시면 참 개탄스럽죠. 지원하긴 뭘 지원하는 거죠? 팩트체크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수요일 방송이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나왔죠.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요약 설명해드렸고요. 이날 나와서 금융 3종 세트, 이게 첫 번째였죠. 첫 번째. 금융 3종 세트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대환대출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꼭 여러분 7월 3일 방송, 7월 4일 방송, 7월 5일 방송 자영업자 종합대책 1, 2, 3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진짜.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방송이었습니다. 비 피해, 풍수해 보험료 이거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서울시 소상공인은 이거 무료죠, 지금 무료. 많이들 또 신청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방송은요, 아니 도대체 이미 나왔죠. 이제 소상공인 종합대책은 언제 나오냐. 제가 그래서 그때 이날 예상하기로 7월 2일, 그러니까 내일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한다. 근데 7월 3일날 나왔죠. 일단 엇비슷했어요, 일단. 그래서 그 종합대책이 이제는 아니 뭐 맨날 나온다 하면서 안 나오니까 그래서 빨리 내놔라, 이런 얘기였고요. 6월 30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이제 갑자기 휴일인데
정부 여당 대통령실에서 소상공인 지원 6가지를 발표했었죠. 요게 이제는 합쳐진 게 종합대책입니다. 예, 요 내용이 합쳐진 게 종합대책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놓친 정보 있는지 꼭 체크하시고 방송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 지으려고요. 또한 우리 얘기하려고, 구독자님들 얘기하려고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끝부분이 좋아요, 이런 말씀. 이 끝부분 때문에 봐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정보 보실 분들은 더 이상 볼 필요 없습니다. 예, 정보 보실 분들은 앞에만 보시고요.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우리 구독자님들 같이 좀 얘기 나눠볼게요, 편하게. 저도 그래야지만 마음이 편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다 말씀드리고 편하게 우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어제였습니다. 어제 KBS 1TV였고요. 사사건건이라는 4시의 그 시사 방송이에요. KBS는 굉장히 유명하죠. 어제 출연해서 뭐 경제를 서머리 해드렸죠. 경제 이슈들, 뭐 삼성전자, 뭐 환율 문제, 그다음에 엔화 가치 떨어지는 거, 그다음 우리나라의 증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다 이제 훑어들었습니다. 부동산 또 부분까지 같이 이제 알아봤죠. 그래서 이렇게 뉴스, 그러니까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경제를 이제는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근데 여기 오타가 하나 났네. 예, 이거는 여러분, 저는 겸임 교수입니다. 예, 겸임 교수예요. 그래서 요거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제 봤네요, 저도. 겸임 교수입니다. 딴 방송에는 겸임으로 잘 나오는데 KBS에서는 이게 칸이 부족해서 안 썼나? 아무튼 예,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저는 전임 아니에요. 저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래 그러고 싶었어요. 내 일 하면서 강단에 서서 학생들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막 교수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전임할 생각 없냐? 저는 없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겸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예, 저희 쪽에서는 이게 되게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아무튼 간에 외래교수, 겸임교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하고는 이제 여의도 정보면은 만나지만, 그죠? 여의도 정보를 만나지만, 제가 사회에 나오면 딴 데서는, 이제는 회사 대표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가면은 또 교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또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죠. 또 방송 나가면 경제평론가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 앞에, 이 사사건건이잖아요. 사사건건. 시사 프로그램이잖아요. 제 앞에 변호사 출연이었고, 그 앞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었습니다. 얼굴 봤어요, 실제. 처음 봤습니다. 저 그날. 한동훈 전 위원장을 얼굴을 어제 제가 처음 봤는데, 그래서 진짜,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을 방송국에서 만난 게 아니라 그냥 뭐 길거리 지나가서 만나던, 아니면 저도 여의도 있다 보니까 뭐 진짜 뭐 국민의힘 당사 지나가다 슬쩍 지나가던 뭐 길거리에서 만났으면은 진짜 제가 그래서 잠깐만요 하고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너무 어렵다, 관심 있느냐, 지원 대책이 나와줘야 한다, 이렇게 진짜 말했을 거예요. 진짜 저는 원래 그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방송국에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하면 방송국에 민폐를 끼쳐요. 그러면 되게 실례거든요, 그게. 예. 왜냐면 저도 패널로 나온 거고 한동훈 전 위원장도 패널로 나왔기 때문에 그게 뭐 사적인 어떤 목적 때문에 이렇게 얘기 나누면 안 돼요, 또 그게. 그래서 진짜 이렇게 지나가시길래 이렇게 살짝 인사드려서 그분도 이렇게 인사하셨는데, 정말 길거리였으면은 진짜 제가 물어봤을 거예요,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필 방송국에서 만나갖고.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예. 혹시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지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들. 뭐 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뭐 대통령이라도, 뭐 국회에서도. 이게 이번에 종합대책도 사실상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막 말은 거창하고 언론에서는 막 소상공인 많이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실질적인 지원 대책은 아니거든요. 예. 왜냐면 특히 나이 있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지원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저는 걱정이 크죠, 항상. 그래서 도대체 그 나라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너무 궁금해. 그래서 어제 진짜 한동훈 전 위원장 만났을 때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예, 물어봐서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뭐 누구든 간에 저는 다 물어봅니다. 만약에 야당 대표가 있었으면은 진짜 저 물어봤어요. 말 길거리였다면. 그냥 방송에서는 못 물어보고 그럼 하면 안 되고 민폐고 방송국에 그럼 되게 실례고 그래서 안 하는 것 뿐이고 진짜 그렇습니다, 어제. 예. 마음이 되게 그래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인데 너무 중요한 시기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도 제가 이제는 오늘이 이제는 또 저기 정관용이 시사본부 라디오 방송이었죠. 그래서 하고 왔습니다. 라디오 방송 하고 와서 또 오늘 얘기했지만은 지금 경제 흐름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 뉴욕 뜨겁죠, 지금. 미국은 되게 뜨겁습니다. 뉴욕 증시가 되게 뜨거워요. 그러니까 사상 S&P 500 지수,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대치입니다. 지금 사상 최대치, 역대 최고치. 그만큼 뜨거워요, 주식 시장이. 한국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3,000선 뚫느냐 마느냐, 뭐 2,800선 후반이지만은 아무튼간에 막 뜨거워요. 그거 왜 뜨거웁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선반영되다 보니까. 실제 금리 인하가 단행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산 가치가 크게 뛰어요. 가뜩이나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든 자산 가치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뭐가 올라갔습니까? 물건값 다 올라갔죠. 그냥 뭐 했어요? 아파트값 다 올라갔죠. 지금 분양가, 건설 원가가 되게 높아요. 자재값이 다 올라서.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안 오른 게. 진짜 안 오른 게 없어요. 안 오른 거 뭐 안 올랐죠? 여러분의 매출이 안 올랐죠. 왜? 원가는 높아지는데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가격은 소비자 눈치 보느라고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금리 인하로 인해서 열매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계층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와서 금리 인하가 됐을 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제가 봤을 땐, 제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의 매크로 환경에서 봤을 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은 어려워요. 이 금리 인하의 달콤함을 누리기에는 어렵습니다. 왜? 잘 버티신 분들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버텨야 된다고. 지금 이 시기를 잘 버티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땐 금리 인하에 대한 실제 단행이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돈이 돕니다. 돈이 돌겠죠. 그리고 그때가 막 제가 봤을 때 막 왔을 때는 진짜 막 2, 3년 후에 막 진짜 막 물론 변수가 있지 않는 한, 변수라는 거라면은 뭐 갑자기 전쟁이 터진다든지 뭐 이런 큰 변수가 있지는 않는 한 제가 봤을 때는 싹 시기가 딱 대선도 맞물릴 거예요. 그때 되면. 그때 되면 대선도 맞물릴 거라서 정책 쏟아져 나올 거고, 금리가 그 당시 인하가 이미 돼 있을 거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들, 열매들을 많이 누릴 텐데, 못 버티신 분들, 이제는 거기까지 못 버티신 분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그걸 못 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보이는 거죠. 그냥 안타까운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겠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버틸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줘야 된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매몰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여의도 정보면 하기 전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왜냐면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20%가 넘어갑니다. 다른 나라들 11% 막 이렇단 말이에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다른 나라들은 자영업자가 한 11%, 뭐 8% 이렇다는데 우리나라는 20%, 요번에 살짝 내려갔죠. 하버드 폐업을 많이 하셨어요. 요 최근 통계는 19.98인가 그랬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20%가 깨졌어요, 이번에. 그래도 많죠. 다른 나라보다 많아요. 예. 아무튼 폐업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폐업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비중이 조금 내려갔는데, 어쨌든 간에 과거 같았으면은, 저도 여조정보면 하기 전이었으면, 구조조정 해야 된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삶에 깊이 공감하며,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고, 여러분과 같이 때론 웃고, 때론 눈물 흘렸을 때, 그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게 경제를 움직이신 분들, 똑똑하신 분들이 말하는 그 구조조정에 우리 서민들은, 그 다음에 우리 취약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가게와 가족과 그 모든 일상이 망가지는구나. 누군가 던지는 너무 쉽게 얘기하는 구조조정, 너무나 쉽게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구조조정이 해야 된다. 그 쉽게 말하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 제가 여의도 정보면 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쉽사리 구조조정 얘기를 안 해요. 왜? 이젠 여러분을 알았기 때문에. 힘드시죠? 예, 지금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셔야 돼요. 힘내십시오. 제가 어떻게 진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여러분께 정보 드리면서 버틸 수 있도록,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 또 한 가지, 정부가 얘기 정책들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그걸 풀이해드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같이 공감하는 거. 저에게 많이 더 힘이 있다 그러면, 정말로 저에게 힘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꼭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봐요. 예, 용산에 가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그 말 한마디, 너무 쉽게 얘기하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너무 많아서 구조조정 해야 된다. 지금은 해야 된다. 너무 쉽게 얘기하는 그 말 한마디 이면에는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 가족이 해체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의 눈물이 담겨져 있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입니다. 제가 왜 방송합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그죠?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님들 인사할게요. 자, 오늘 토요일이고요. 힘내십시오. 제가 맨날 방송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 우린 가족이니까. 여정 가족이니까. 내 친척이 내 핏줄이 지금 힘들다. 그리고 과거처럼 정보가 느려서, 정보의 비대칭성, 누군 알고 누군 몰라서, 그래서 그 타이밍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도 하나도 못 받고,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비서가 늘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됩시다. 우린 잘 될 겁니다.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끝까지 보시는 이 방송 지금까지 끝까지 보시는 몇 분이에요? 어디서 30분이네. 예, 이렇게 방송을 끝까지 보시는 우리 여정 가족님들 다 잘 되실 거예요.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되실 겁니다. 돈 많이 버실 거예요. 부자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자 되실 거예요. 항상 제가 여정찬에서 경제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지금 주식시장이 어떻고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그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은 때때로 이렇게 얘기 좀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와주셔서 우리 같이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고, 여러분 다 부자 되실 거예요. 잘 되실 겁니다. 예, 여러분
가족 모두 엄청나게 부자가 되실 겁니다. 자, 우리 희망차게 오늘도 외쳐보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